자, 어디 했는지 잘 모르겠죠.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예. 자, 우리가 해제 파트 할 자리입니다. 자, 해제. 자, 책에는 어디냐면요. 책에는 자, 453페이지. 453페이지. 기본서 453페이지 피시고. 자, 우리 해제와 해지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앞에 좀 올라가서 이제 자, 잠시만요. 이렇습니다. 자, 올라가서 이제 여기서 다시 복습 좀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약법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에 대해서 법을 정한 게 계약법이에요. 계약할 때 법이다. 그래서 계약법 총론을 했는데 총론에서 계약은 채권 계약이다. 물권 계약 아니죠? 네, 채권 계약이고 종류가 중요하다 그랬죠? 맞아요? 종류에서 뭡니까? 자, 우리가 여기 나오죠? 매매, 교환, 임대차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죠? 작년에 나왔었죠, 이것도. 시험에 10년 동안 6번 나왔습니다.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외우고 있죠? 한번 외워보자. 매매, 교환, 임대차는 뭐라고요? 낙성, 상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자, 쌍무계약은 모두 뭡니까? 유상계약인데 유상계약은 돈을 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자 있는 물건 받으면 하자담보책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거 오늘 합니다.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은 고의 가실이 없어도 자, 하자 있는 물건 줬다. 그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마트 가가지고 물건 샀는데 하자가 있다. 바가지를 샀는데 바가지 금이 가가지고 물이 센다. 그럼 가서 뭡니까? 여러분 매수인인데 가서 계약 해지하죠. 그래서 뭡니까? 환불 받잖아. 마트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게 담보 책임이에요, 담보 책임. 내가 돈을 주고 사니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고. 유상계약일 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답니다. 부모님으로도 공짜로 부동산 받으면 아빠 고쳐주세요. 금가 있잖아. 이러면 뭐랍니까, 아빠가? 공짜로 줬는 거 그냥 빼앗아 갚아줘, 다시. 맞죠? 무상일 때는 담보 책임, 무상일 때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어요. 뭐일 때 물을 수 있다? 유상일 때만 물을 수 있다.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라는 것이고 편무계약은 뭐였어요? 사증현. 외워야 됩니다. 사용대차, 증여, 현상가구. 사용대차는 물건을 공짜로 빌려주는 거죠. 임대차와 차이점 뭐예요? 임대차는 유상이고 얘는 무상입니다. 얘는 돈을 받는 거죠. 월세 받는 거고 얘는 뭐예요? 공짜로 빌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용대차 이렇게 됩니다. 소위 임종이 뭐일 때? 무상일 때 편무입니다. 소비대차, 무상의 소비대차, 무상임치. 시험에 나왔던 게 무상의 소비대차, 무상임치는 편무계약이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이런 내용 했었죠. 자, 그래서 계약의 유형이 시험의 포인트고 특히 요물계약은 반드시 해야 되죠. 요물, 요구할 요자에다가 물건을 요한다. 요물계약은 무슨 계보? 현대계보. 31회 시험에 나왔죠. 현상강구는 낙성계약이다. 옴미가 X입니까? X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래서 현상강구,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된다. 안 외우면 뭡니까? 한 문제 날라간다. 맞죠? 이번에 모의고사 나왔어 안 나왔어요? 이거? 치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리죠 그냥. 왜 틀렸는지 봅니까 안 봅니까 모의고사? 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시험 치기 직전에 봐야지 하고 또 쌓아놓고 있대. 안 돼요. 어제 어떤 분이 어제 뭡니까? 갑자기 어제하고 이틀 전에 뭡니까? 어제하고 이틀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가지고 저희 왜 학원에 뭡니까? 따뜻한 물이 안 나오냐고 얘기하더라고. 예? 4월 1일부로 끊습니다. 따뜻한 물은 여름 시험 치기 직전에 나옵니다. 언제? 10월 달에. 10월부터 3월 말까지 따뜻한 물 나옵니다. 다른 데는 따뜻한 물 안 나와요. 다른 학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겨울 되면 소함 시켜 오세요. 뼛속까지 뭡니까? 시술입니다. 뼛속까지.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앞에서 오신 분들이 얘기하더라고. 뼛속까지 손실이라고. 네. 자, 근데 그걸 저희한테 또 물을 것 같아서 얘기해 줍니다. 벌써 그 질문을 내가 몇 번, 5번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물은 10월 달에서 언제 나온다고? 3월 달까지 나옵니다. 알겠죠? 뭐라 하지 마세요. 절대 뭐라 하지 마세요. 알겠죠? 공식적인 채널입니다. 알겠죠? 예, 건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따지지 말고 따질 것 같으면 밑에 관리실 3층에 있습니다. 가셔서 뜨거운 걸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죠? 적은 게 아니에요. 알죠? 나쁜 놈으로 만들지 마시고. 자, 그래서 소위 임종,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요것들은 여기서 나왔던 게 뭐랬어요? 아까 무상의 소비대차, 무상의 임치는 편무계약이 나가셔야 되고 요물계약은 현대계보 외워야 됩니다. 현대그룹에는 계보가 있다. 됐죠? 그래서 무조건 한 문이 나오면 돼요. 알겠죠? 10년 동안 6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외워야 되는 내용이다 했고요. 자, 이때 보시면 종료했고 성립 어떻게 됩니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죠. 성립하고 나면 효력이 뭡니까? 네 줄 때까지 날 못 준다고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지. 그러다가 내가 이행을 해버리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죠. 그럼 상대방은 뭐 됩니까? 이행 지체가 돼. 그러면 계약의 소멸인 해제와 해지가 된다. 요번에 이제 배울게 요거란 말이에요. 이제 소멸. 계약에서 성립부터 효력까지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소멸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소멸의 해제와 해지. 해제는 옆에 적어놔야 돼요. 자, 해제는 옆에다가 뭐라 적어놔야 돼요? 그 옆에다가 일시적 계약이다. 적어놨죠? 일시적 계약일 때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고 채무불이익 있을 때 해지는 뭡니까? 계속적 계약일 때. 계속 계약일 때 해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했고 이제 여기 이제 해제와 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이제 해제권의 발생됐습니다. 해제권 발생. 자, 해제는 무슨 해제가 있습니까? 약정 해제와 무슨 해제가 있다? 법정 해제가 있어요. 당사자 약정으로 계약 관계 끝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약정 해제가 있고 무슨 해제가 있다? 법정 해제가 있는데 법으로 정한 해제는 뭐가 있다고? 불체사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부수적 채무 불이행은 계약 해제 사유다 아니다.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계약 해제 사유가 아니다. 그런데 모든 책에 불체 사부 형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마지막에 부수적 채무 불이행은 계약 해제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거냐? 자,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을 을에게 넘기는데 넘길 때 여기에 뭘 줍니까? 계집을 줍니다. 멍멍이집. 그래서 이걸 넘기지 않았다 그래서 전체 계약을 해제하면 돼 안 돼? 이건 부수적인 거잖아. 부수적인 거. 부수적인 채무를 불이행했다 그래서 계약 해제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답니다. 무슨 말이죠? 부수적인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계약 해제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이게. 요거 이불체 사부가 뭐냐면 544조에 보면은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 채권자 지체, 사능 변경 요런 것으로 뭡니까? 했을 때 무슨 사유가 발생한다고? 법정 해제 사유가 발생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법정 해제권은 종류가 뭐가 있다? 이불체 사부에서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유율곡은 최고의 사부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표현한다. 이불체 사부. 됐어요? 그리고 부수채무 불이행은 해지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모든 책이 마지막 요거 서술을 해놓으니까 이 부수채무 불이행은 뭡니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놨습니다. 이렇게. 자, 이행 지체는 뭡니까? 이행 지체. 자, 보세요. 갑과 을이 어떻습니까? 매매를 했는데 갑이 부동산 넘겼어요. 등기를. 근데 잔금을 줬어 안 줬어? 안 줬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불이행이야 얘가? 난 등기를 넘겼는데 얘가 이행 안 했잖아.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그러면 얘가 채무 불이행하면은 이 사람이 계약을 매매 계약을 막습니까? 해제하겠지. 무슨 지체로? 이행 지체로. 알겠습니까? 이게 이행 지체에 의한 뭡니까? 계약 해제입니다. 자, 이 지체는 이 지체가 포인트야. 지체는 최고합니까 안 합니까? 이행을 독촉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자, 이행을 지체를 했다. 그럼 최고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알죠? 지체하고 있으니까 빨리 이행하라고 독촉해야 되잖아. 이게 최고입니다. 자, 최고를 한다 안 한다? 한다. 말입니다. 이행 불능은 체계합니까 안 합니까? 이행 불능은 건물이 부서지고 없어요. 부서지고 없어. 넘겨줄 게 있어 없어? 이게 이행 불능이야. 그러면 얘는 뭡니까?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지. 무슨 말이죠? 무슨 상태니까? 이행 불능 상태니까.
잔금을 안 준다 그래도 계약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을이 뭡니까? 무슨 권자입니까? 해제권자야. 해제할 수 있는 사람. 자, 여기서는 뭡니까? 잔금을 안 줬으니까 등기를 넘겼는데 여기서 누굽니까? 갑이 무슨 권자입니까? 해제권자입니다. 차이점은 뭡니까? 차이점은 지체는 최고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시험 문제 보면은 채권자 지체도 뭡니까? 최고해야 하네. 한다. 그래서 뭐가 나오면은 지체가 나오면 이행을 독촉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매매계약 했는데 중도금을 안 준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행을 독촉합니까? 안 합니까? 전화서 중도금 날짜인데 왜 안 주냐고. 잔금 날짜인데 왜 안 주냐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맞지? 이 행동이 뭐라고요? 최고입니다. 아래 채자에다가 고할 고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행을 독촉하는 게 뭐라고요?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점 날라옵니까? 안 옵니까? 이행을 잘하고 있으니까 안 날라오지. 예? 잘하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최고점 날라온다니까.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게 아래 채자에도 고할 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하는 거죠. 빨리 이행을 독촉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뭐다? 최고 여부입니다. 시험 첫 번째. 여기 해제권의 발생에서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뭔데? 어떤 경우에 최고하느냐, 어떤 경우에 최고하지 않느냐, 이게 포인트야. 지체는 최고해야 안 해? 지체 최고. 최고 맞죠? 불능은 안 합니다. 최고 안 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알겠어요? 그럼 시험의 포인트, 우리 출제위원들 포인트. 이 불제 사업에서 최고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포인트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 포인트 여기 있죠. 뭐 하는 거? 최고를 하지 않는 거. 이행하지 않기로 뭐 했을 때? 명백히 하거나 정기행위가 좀 이따 나옵니다. 자, 정기행위 특약을 했을 때, 이행 불능일 때, 사정 변경이 되고는 학설 대립이 있으니까 낸다 안 된다? 안 내요. 왜 안 냅니까? 다수서 소설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딴 찍은다고. 알겠죠? 소설도 있는데 여러분 어디요? 판사가 출제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휩쓸리죠. 다음에 출제위원으로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있으면 뭐야 합니까? 판례야. 판례만 오로지 낸다.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출문제 지문만 보고 가면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뭐랍니까? 한 60점, 90점 이상 받습니다. 90점 이상 받아요. 우리 그 OX 지문 있죠? 우리 그때 특강 자료하고 나왔던 OX 지문. 그것만 다 보고 가면 그게 끝이에요. 그거. 그러면 나중에 그걸 봤다, 복습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 눈 감고도 맞춘다 하면 뭐 됩니까? 컴퓨터 사이트 지워봐야 돼요. 쫙. 알겠어요? 내가 눈 감고도 이 집은 내가 눈 감고도 맞출 수 있어. 근데 항상 웃긴 건 뭐냐면 틀린 거 계속 틀린대. 말 겪어봤잖아. 왜 이래? 맞죠? 틀린 거 또 틀린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맞는 건 항상 맞아. 그러면 컴퓨터 페인 지우는 거야. 그러면 다시는 안 보잖아. 그러면 다시 볼 때 양이 확 줄어 안 줄어? 줄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더 컴퓨터 지우는 기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거 있죠? A4지에 딱 옮겨서 그거 갖고 읽어보는 거예요. 계속 내 실수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90 넘은 사람 수두룩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최고를 하느냐, 아니냐. 이게 포인트다, 말입니다. 최고하지 않는 거. 자, 그래서 이행하지 않기로 뭐 했을 때? 명백히 했을 때. 요것도 뭐 판례 내용입니다. 정기행위는 뭘까? 옆에다가 적어놔야 돼. 결혼식. 자, 결혼식에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예복이라든지 음식이 옵니까? 안 옵니까? 맞죠? 근데 와야 되는데 안 오면 뭡니까?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요. 뭐 하지 않고? 최고하지 않고 바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무슨 행위다? 정기행위라는 거예요. 좀 이따 좀 볼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결혼식이다. 이 말이에요. 장례식장에도 뭐 이거 맞춰서 뭐 와야 돼요? 수육하고 와야 되죠. 안 오면 바로 전화해서 계약 해지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오지 않으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게 무슨 행위한다? 정기행위란 말이에요. 화환이 그때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되죠. 맞죠? 자, 그래서 결혼식이 가장 대표적인 뭐라고요? 정기행위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하시고 정기행위도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특약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행 불능이 될 때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야. 사정 변경은 최고하지 않는데 학술 대립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시험에 낸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우리 법서에 보면은 요 사정 변경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정 변경이 어디서 나오냐면 민법 총칙 앞에서 나옵니다. 맨 앞에.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진 않아. 그래서 요걸 빼버린 거야. 알겠어요? 출제위원도 요거 빼버린단 말이에요. 사정 변경이. 알죠? 사정이 급격하게 변경됐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그 부분은 우리 시험 범위에 밖에 있기 때문에 안 낸단 말이잖아요. 알겠죠? 자, 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시험 범위 밖에 있는데 왜 냈냐고 물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다툼 생기는 건 안 냅니다. 시험에. 자, 그래서 다른 법세는 다 이게 있기 때문에 외울 때 이 불체사부가 뭐라고요? 법정 해지 사유인데 부수조 채무 불이행은 법정 해지 사유가 아니다. 근데 무슨 배상을 할 수 있어? 손배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밑에 갑니다. 세 번째 불완전 이행. 내가 완전하게 이행하면은 문제 안 생기죠? 불완전하게 이행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추완이 뭔데? 추가해서 완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면 이행 독촉해야 되죠? 채굴 합니다. 요 추환이 가능할 때가 뭐예요? 이행 지체 개념으로 갑니다.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추가해서 완성이 안 되는 경우 이게 이행 불능 개념으로 가는 거야. 알겠어요? 불가능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최고해봤자 못 받는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추가해서 완성이 가능하면 채굴을 하고 추가해서 완성이 안 되면 채굴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이렇게 진행이 돼. 채권자 지체는 채굴합니까 안 합니까? 지체잖아 지체. 채굴을 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번 주에는 뭡니까? 개론하잖아. 특강이 있는데 개론은 요번에 한 번 하고 5월 달에 한 번 하고 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9월 달 10월 달 가서 특강하는 거 끝입니다. 알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두 번 하고 왜냐하면은 이론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니까 간평산 문제하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개론생이면 특강은 요번 한 번 하고 5월 달에 초에 한 번 하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요나라야, 사요나라. 무슨 말인지 알죠? 니 끝날 때 오라 이 말이야. 맞죠? 그리고 5, 6월 달에는 또 뭡니까? 공법하고 주기사법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알죠? 그래서 2차는 그렇게 하고 한 번 해주고 맨 끝에 한 번 하면 주고. 왜? 한 번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특강 인원이 20명이 안 되면은 피당입니다. 알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하루 종일 했는데 몇만 원 줘봐라. 강의하려고 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작년에 30명 안 되면 안 했어요. 근데 올해는 20명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 왔는데 보세요. 부산에서 왔다, 대구에서 왔다 이렇게 왔는데 차비 들어갑니까? 세법세 방송해봐.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KTX 타고 내려왔는데 20만 원 줘봐. KTX비하고 자는 거하고 비용 나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 무슨 말이겠죠?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 그래서 그거 이제 뭡니까? 나중에 안 되면은 뭐 이거 못하면은 나중에 5월 달에도 넣을 수도 있고 근데 5월 달에 또 안 되면은 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에 한번 하는 거 그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네.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가 문자를 드릴 겁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뭐 특강이 안 되겠습니다. 폐강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안 오시면 되고. 알죠? 뭐 하겠다 그러면 이제 뭐 하고. 근데 이제 만일에 한 15명, 16명 되면은 내가 선생님한테 전화합니다. 지금 15명이 왔는데 어떻게? 그럼 선생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알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얼마짜리예요? 2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한두 명 하냐서도 해야죠. 나는 집이 어디기 때문에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홈그라운드. 맞죠? 뭐 3명, 2명 앉아도 가입수 해줍니다. 저는. 알죠? 민법은 무조건 민법은 폐강이 없어. 폐강이 있을 때 민법이 빡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도 알겠죠? 민법은 절대 없어. 알겠어요? 그런데 웃긴 거는 뭐니까 가성비가 좋다 이 말이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온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민법 무조건 합니다. 알겠죠? 한 명 앉아도 합니다. 알겠죠? 그럼 그 사람이 좀 곤욕스럽겠죠? 동시 그렇게 했죠? 예, 그렇죠? 한 명은 딱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또 우리 실장 뒤에 있는 실장 2명은 딱 예약이 돼 있어요. 100%. 맞죠? 나머지는 모르겠다. 맞죠? 자,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네. 민법 무조건 한다 그랬어요. 알죠? 네. 민법은 폐강합니까? 절대 없습니다. 알죠? 나머지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자, 다시 갈게요. 자, 그래서 요 이의불체 사부에서 자, 그래서 이의불체 사부에서 채권자 지체는 지체 나오면 무조건 뭘 한다 그랬습니까? 채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책을 이제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53페이지로 갑니다. 계약 해제와 해지 돼 있는데 자, 일단은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요. 계약이 체결돼서 일단 효력이 발생한 후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거. 자, 소급적으로 소멸한가 표시고 그걸 말한다. 계약의 해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일단 계약을 했다가 무슨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요. 자, 여기다 적어놔야 돼. 무슨 불이행? 해제권의 발생은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 채무 이행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뭐 한다고요? 계약을 해제합니다. 해제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줄에 가서 이제 어디 현관표를 형성권 됐습니까? 우리 시험에도 해제권은 형성권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32회 시험에는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 또 안 되겠다. 1페이지 한 펴 봐라 또. 이제 좀 외울 때 안 됐나? 그 뭐 동철이가 상추 먹고 지혜서 해. 예? 졸업하고 난 수강생들도 외우고 있다 지금 동철이 하면은. 예? 1페이지 폈어요?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맞죠? 전부 다 뭐예요? 형성권입니다. 해제권도 형성권이다. 27회 때가 28회 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문에. 알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정리해봐야 돼요. 도달주의치하고 있고 형성권이다. 뭐가요? 동철이가. 저 친구 이름이 뭐야? 동철이죠. 최동철이.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는 형성권이고 도달주의치하고 있다. 맞아요? 유유제포는 표백주의치하고 있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번에 모의고사 쓸 때 1번 문제가 뭐야? 공유 지분의 포기 뭐 나왔잖아. 그거는 뭐야? 우리가 소유권의 포기 외에는 전부 다 뭐랬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를 했잖아. 맞죠? 예, 그래서 그 1번 틀린 사람은 뭡니까? 옆에 적어놔야 돼요. 심각하다. 심각. 예, 저희한테 와가지고 1번 틀렸다고 해서 내한테 막 떼까지 지르고 있더라고. 그럼 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각하다고 생각하죠. 심각하다고. 무슨 알죠? 애들 1번 틀렸다고 자랑한다고 막 와서 그래서 나 머릿속으로 되면 말은 못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해놓고 뒤에다 심각하네. 나도 그 생각할 수 있잖아. 맞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성권 다시 한번 봤습니다. 다시 이제 79페이지로 오셔서 자, 해제권의 종류로 갑니다. 해제권의 종류는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약정 해제와 뭐가 있습니까? 법정 해제. 우리 기본서의 두 번째 줄. 종류 두 번째 줄 주시면 돼요. 약정 해제와 법률 규정의 해제, 법정 해제가 있다. 됐습니까? 나머지 다 X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밑으로 가서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자, 이게 가장 뭐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취소하고 비교를 좀 합니다. 취소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16회 때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알죠? 자, 취소와 해제의 차이, 공통점은 뭘까? 소급표입니다. 소급표. 맞아요? 해제도 뭡니까? 무슨 효과가 있다?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무슨 권이다? 무슨 뭐다? 소급표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두 개 공통점이 또 뭐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맞아요?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도달주의 취하고 있다. 이거 그대로 오잖아. 됐습니까? 네. 그리고 요 취소는 모든 민법 총칙은요. 계약법과 물권법의 공통된 문물을 묶어놓은 게 뭐야? 민법 총칙이야. 그래서 모든 법률 행위에 적용이 돼요. 그런데 해제는 무슨 법에서 배우고 있어 지금? 계약법에서 배워. 계약만 적용돼. 됐습니까? 요 정도 비교하면 끝입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453페이지에 자, 취소권은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소급표가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이 말입니다. 책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취소권은 제사 뭡니까?
강착. 법정 사유밖에 없습니다. 법정 사유. 그런데 해제는 법정 해제와 무슨 해제가 있다? 약정 해제가 있다. 차이점 알겠지? 자, 취소는 뭡니까? 무슨 강착? 제사 강착. 제사 강착. 제한 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에 빠져서 법정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해제는 어떻게 해요? 저기 있잖아. 약정 해제와 뭐가 있다? 법정 해제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고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되는데 취소권에 대해서는 옆에다가 142페이지 참조해 놓으시면 돼요. 요 제사강착이 142페이지 보면 기본서에 보면 나온다고요. 참조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기본서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기출지문은 제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해제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에만 적용이 되는데, 자, 근데 어디에 씁니까?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넘기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 심화 과정 내에 있는데, 심화되어 있는데 그 내용 여기 해놨습니다.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해제 계약입니다. 자, 요 해제 계약, 합의 해제가 중요합니다. 시험에 6번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해제? 합의 해제. 합의 해제. 자, 일단은 합의 해제 나오면 여기 어디냐면은 우리 판소 노트에 한 장 더 보면요. 여기 합의 해제 나오죠? 합의 해제 나와요? 나옵니까? 합의 해제. 자, 적어놔야 됩니다. 무수시면 적어놓으시면 돼요. 80페이지 적어놓으면 돼요. 자, 하여튼 합의 해제 적어놓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그 79페이지 적어놓던지 80페이지 적어놓던지 적어놔야 돼요. 없으신 분 적어놓으시고. 합의 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 계약입니다. 합의 해제는 뭐라고요? 계약입니다. 합의 해제 계약이에요. 합의가 계약입니다. 합의로 계약 관계를 끝내는 게 무슨 해제다? 합의 해제입니다. 자, 그러면 합의한 대로 가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뭡니까? 우리가 한 번 더 넘어가면은 자, 우리가 계약을 해제하면은 자, 넘어가서 뭐합니까? 소고표가 있고 원상회복 의무가 있거든.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자,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다시 가서 원상회복이라는 게 뭡니까? 자, 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갑하고 을하고 있는데 요 부동산을 넘겼어요. 넘겼는데 얘가 계약금을 줬어. 5월 1일 날. 5월 15일 날 중도금 지급했어. 그리고 6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이전 등기합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잔금과 이전 등기는 동시이행이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지. 그래서 동시이행은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공주서 사무실에서 하잖아. 본부사 불러놓고. 맞죠? 그래서 잔금 지급하고 이렇게 하잖아. 서류 넘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 그런데 등기를 넘겨줬는데 얘가 잔금을 안 줬다. 그러면 무슨 불이행? 이 사람의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자,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되면 자, 이 갑이 무슨 권자입니까? 해제권자. 그럼 무슨 의사표시합니까? 해제 의사표시 하지. 자, 그러면 해제할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뒤에 배우겠지만 원상 회복해야 돼. 원상 회복이 뭐냐? 원상대로 돌려야 된다 이 말이지. 모르겠으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야 대가리 박아 그러면 대가리 팍 박아 원상 회복 이러잖아. 원상에 팍 튀어오고 또 박아 하잖아. 아, 군대를 안 가서 잘 모르시죠? 남자분이 할 거야, 맞죠? 원상 회복. 원상대 돌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등기를 넘겨줘야 되잖아. 맞지? 대금 받은 것도 돌려줘야 되잖아. 이럴 때 뭡니까? 받은 날로부터 법정 이자를 부당이도 반환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원상 회복이라는 게 뒤에 가면 배웁니다. 원상 회복이라는 게 뭔데? 갑은 돈 받았잖아. 돈 받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받은 날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뭘 가져야 됩니까? 이자. 이자를 가산해야 이 받은 날로부터 이자인데 이 이자가 무슨 이자다? 법정 이자입니다. 법정 이자다. 자, 그 다음에 을은 뭐였습니까? 요 부동산 받았잖아. 그럼 원물을 반환해야 돼. 이게 뒤에 가면 또 배웁니다. 요게 무슨 회복이라고? 원상 회복. 그러면 합의 해제가 되면은요,
이런 원상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원래는 뭐 됩니까? 원상 회복할 때는 해제했을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하고 값은 을은 뭐니까 원상 회복해 줘야 됩니다. 등기 말소하고 줘야 된다고. 맞죠? 근데 합의한 대로 가니까 맞죠?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하지도 않고 원상 회복하면서 무슨 배상까지 합니까? 손해배상까지 하거든. 또 합의한 대로 가기 때문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가 없답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합의 해제하면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손배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하지만 제3자는 해제로서 보호되는 제3자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요 규정은 적용입니다. 적용이 된다. 뒤에 가면 할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판소노트에 어떻게 합니까? 합의 해제되면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해 안 해? 안 하고. 손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합의한 대로 한다는 얘기야. 제3자 보호 규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이게 29회부터 29, 30, 31, 32까지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워낙 많이 나가지고 이거 안 냈어요. 알겠죠? 연달아 4년 연속으로 나왔었습니다. 합의 해제. 정말 잘 낸다 이거. 그래서 10년 동안 6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문만 단독으로. 잘 나왔다. 합의 해제. 무슨 말이죠? 자, 이런 내용 뒤에 가면 또 하니까 자, 책에 보고 갑시다. 자, 보시면 32에 기출돼 있죠, 옆에? 있습니까? 자, 일단 타이틀에 행업해야 돼. 합의 해제는 계약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뭐라고? 계약. 해제는 단독행위지만 합의 해제는 뭐라고요? 계약입니다. 자, 옆에 기출지문 보시면 자, 우리가 잔금기일에 해제를 주장하면서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그러면 수령한 대금을 공탁했다는 얘기는 돈을 돌려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받은 사람이 내가 공탁해버리면 얘가 돈 받아가겠지. 맞죠? 공탁했다는 얘기는 뭐합니까? 돈 줬다. 원상회복했다는 얘기죠. 이의 없이 수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함들은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본다. 판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출지문 합의 해제에 관한 규정은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손해배상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요 내용이 바로 옆에 동그라미 2번 내용입니다. 찾았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줄 것이고 손해배상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고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원래 합의 해제가 아니고 그냥 해제가 되면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하는데 합의 해제의 경우는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별표 해놓으셔야 돼요. 해놔요. 해놔. 합의 해제는 계약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알겠죠? 합의가 뭐라고? 계약. 합의가 계약. 합의가 안 되면 계약은 못 하잖아. 맞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가서 합의 해제와 계약 이제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가 별표가 3개입니다. 자, 별표 3개. 자, 1번 판례의 포인트는 옆에 밑에 펜 돼 있죠, 펜? 예, 중요하죠. 자, 핵심이 뭡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형아펜.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해제됐을 때? 합의 해제됐을 때. 자, 그럼 합의 해제됐을 때 원상 회복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자, 보세요. 등기가 얘한테 갔는데 해제가 되면은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 복귀합니다, 소유권이. 그럼 얘가 얘한테 뭡니까?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하겠지. 그럼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행사를 하면은 얘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합의 해제해가지고 돌려달라고 할 때도 뭡니까? 이거는 뭐에 가는 겁니까? 기간 배울 겁니다. 소유권의 기한 무슨 청구권입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야.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물권 청구권 중에서도 무슨 청구권입니까? 반환 청구권이죠. 자, 이 반환 청구권은 뭡니까?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요게 30배, 31회, 32회 때 나왔던 겁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자, 그래서 그 내용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3번 판례 내용은 그렇지만 누구는 보호된다고? 제3자는 보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이따 할 겁니다. 제3자 보호 규정 할 겁니다. 그래서
해제하더라도 이 부동산을 받은 제3자 병은 등기가 되면은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둘이 매매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얘는 소유권 인정된다 안 된다? 소유권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둘이가 합의 해제하든 말든 이 사람 제3자로 넘어가 버리면 얘는 보호돼 안 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 규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들이 31, 32 옆에 기출지문도 다 있죠?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 조건. 해제 조건 어디서 배웠습니까? 앞에서 배웠잖아. 네, 앞에서. 자, 이게 153페이지인가? 보시면 나옵니다. 해제 조건.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많은 겁니까? 소멸하는 거지. 맞죠? 공인중개사 시험에 불합격하면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불합격의 조건 성취죠? 맞아요? 그러면 10월 며칠 날? 28일. 자, 그러면 없다가 불합격하면 줬다가 불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주는 거죠. 자, 어떻게 됩니까? 불합격하면은 뭡니까? 합격할 때까지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불합격하면 내 줬던 거를 다시 받겠다 이렇게 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많은 겁니까? 소멸하는 거죠. 네, 요 내용입니다. 요건 앞에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돼요. 해제 조건은 153페이지 보면 됩니다. 조건이 성취하면 그 효력이 소멸케 하는 게 해제 조건입니다. 자, 그 밑에 판례가 별표 한 개 넣으시고 중도금을 미지급하면 계약을 자동 해제된다. 자, 보세요. 요거예요. 갑이 을에게 여러분 계약 쓸 때 중도금을 예를 들면 여기서 계약금 예를 들어볼까요? 1억이 매매한다고 보고 계약금 1,000만 원 주고 중도금 5천만 원 주고 잔금 4천만 원 주기로 했어. 자, 그런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은 계약은 자동 해제가 되고 이 계약금은 뭡니까?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약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이 중도금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자동 해제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 말이야. 자, 밑에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판례 위에 타이틀을 한번 볼게요. 약정일자에 중도금을 미지급하면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바로 밑에 쫙 줄고 진 거 바로 하살표 딱 해놓고 그 불이행 자체로 자동 해제된 것으로 뭡니까?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판례 보면은 잔금을 미지급하면 자동 해제된다 하면 잔금부터는 무슨 행위입니까? 동시행이야. 잔금하고 이전 등기하는 건 동시행이야. 그랬을 때는 잔금은 뭡니까? 안 주면 자동 해제된다고 했다 하더라도 그 자동 해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줄 꽂은 거 보시면 됩니다. 이행 제공하여 매수인을 하여금 이행채 빠지게 하였다 했을 때도 자동으로 해제된다 보아야 하고, 자, 그 다음 밑에 볼게요. 자, 그 약정이 도과하더라도 이행채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지급에 자동 해제된 거 볼 수는 없다. 그 맨 끝에가 포인트네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맞죠? 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된 것을 본다라고 해도 잔금부터는 무슨 이니까? 동시행이니까 자동 해제된 거다 안 된 거다? 맨 끝에 안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요 두 개 비교해 봅시다. 중도금을 일정 일자에 5월 15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고 약정 붙이면 요 일자에 자동 해제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근데 이 일자에 잔금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하더라도 자동 해제돼 안 돼? 안 된다. 왜? 잔금은 무슨 행위니까? 동시행이니까 그런 내용 체크하시면 됩니다. 시험은 잔금 안 나왔고 위에 거 중도금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넘기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해지는 무슨 계약일 때? 무슨 계약일 때? 계속적 계약일 때. 우리가 했죠? 계속적 계약일 때 해지를 하죠. 맞습니까? 계속 계약일 때 해지. 두 번째 줄 주시면 돼요. 계약관계를 장려해서 소멸시키는 게 해지란다. 그 밑에 가서 해제권의 발생되어 있는데 묶어놔야 됩니다. 무슨 해제 있으면 여기 있네. 약정 해제와 무슨 해제? 여기 있네.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가 있다. 그럼 묶어놓고 다 했다. 그럼 법정 해제로 갑니다. 이행 지체를 위한 계약 해제 나와 있습니까? 네, 법조문 한번 볼게요. 544조.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는 자, 일단은 일방이 무슨 이행 하지 않았다?
채무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기간을 정하여?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 현금편. 이행 지체일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최고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계약을 말 수 있다고?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채무자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표시를 할 때는 최고를 요한다 안 한다? 여기 나오네. 이행하지 않기로 명백히 했을 때는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행 지체일 때는 최고하지만 이행하지 않기로 명백히 하면은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봅니다. 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보통 이행 지체를 하고 최고는 이행 지체를 하는데 정기행위는 이행 지체다 돼 있죠. 다른 하나는 정기행위. 그럼 밑에 가서 동그라미 1번 이행 지체. 이행 지체는 뭐가 아닌 경우 정지 조건입니까? 정지 행위가 아닌 경우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무슨 기간에 정해서 최고하고 여기 나옵니다. 이행 지체일 때는 반드시 뭘 하고? 최고하고 그 기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말 수 있다고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페이지 가서 기업번에 줄 것이고 채무자의 기책 사유로 이행 지체가 돼야 된다. 자, 현금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 A번 갑니다. A번. 일방의 기책 사유로 이행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 됩니다. 일방의 기책 사유로 인해서 이행이 하지 않아야 된다. 그거 줄 것이면 되고. 자, B번의 세 번째 주가 줄 것이고요. B번의 세 번째 주. 자, 그래서 상대방 이행 지체 빠뜨려야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까지 줄 것이면 되고.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C번에 가서 일부의 이행 지체인 경우가 돼 있죠. 그럼 뭐 바로 밑에 줄 것이에요. 목적 달성이 안 됐을 때 전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제 조건이 뭔데? 일부가 이행 불능일 때는 목적 달성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됐을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됐어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짧게 주말 끊으시고. 자, 그 다음에 상당 기간을 정해서 채워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이행 지체는. 자, 일단은 이행 지체 이거 줄까요? 다시 한번 할까? 자, 이행 지체 가서 정리를 합시다. 자, 요 이행 지체는 채무자의 무슨 사유로? 기책 사유로 이행을 뭐 해야 됩니까? 지체를 해야 되죠. 요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 무슨 기간에? 상당 기간을 정해서 뭐 해야 됩니까? 최고해야 됩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뭐 해야 된다? 최고를 해야 됩니다. 최고했죠? 그 기간 내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면 뭐가 발생한다고? 해제권 발생입니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발생입니다. 해제의 효력이라 합시다.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제권 발생하고 해제권 행사할 수 했으니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봅니다. 457페이지. 니은번의 상당 기간을 정해서 뭐 해야 되고? 최고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밑에 보면 과대 최고, 가수 최고 나오는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왜 하는데? 책에 있습니다. 그럼 과대 최고했을 때는 원래 받을 만큼, 가수 최고했을 때는 저 최고 한 만큼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낸다 안 된다? 안 내. X 해놓고. 자, B번 갑니다. 상당 기간은 두 번째 줄까지만 줄거 넣으시고 맨 끝에 파랗게 된 거 있죠? 옛날 옛적에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내 같으면 이거 버릴 뿐다. 다 버릴 뿐다. 예? 자, 상당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 예를 들면 3일 만에 내 최고하면서 말합니다. 3일 만에 답 두가 이랬단 말이에요. 3일 만에. 3일 만에 답 됩니까? 안 됩니까? 가는 거 보내면 이틀 걸리잖아, 보통. 맞죠? 그럼 3일 답이 안 되지. 뭐 최고로서의 효력은 있지만은 기간은 뭡니까? 상당 기간이 되는 거예요. 파랗게 줄만 놓고 거의 한 20년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지문입니다. 넘기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다음 페이지. 자, 이행 최고는 그냥 줄 거세요, 그냥. 이행 최고는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 기간 지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밑에 C번 갑니다. C번. 이행하지 않기로 명백히 하면은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까 했죠.
그래서 458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요겁니다, 요거. 디귿번 요거예요. 그 기간 내에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다시. 채무자의 기재사로 이행지체가 되고, 지금 앞에 했는 게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해야 되죠? 그래서 과다의 최고, 과수 최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잖아. 맞죠? 최고를 했는데 기간이 너무 짧다. 그러면 상당 기간도 본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잘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그 기간에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디귿번이고. 자, 그렇게 하고 리얼번 갑니다. 리얼번. 자, 우리가 두 번째 주만 줄 것이고요. 법정 해제의 발생 요건을 경감하는 특약도 유효하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기행위입니다. 545조. 자, 정기행위는 몇 조다? 545조입니다. 자, 544조가 아까 말씀드린 이행지체죠. 정기행위 갑니다. 자, 법조문 딱 읽어볼게요. 545조.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 시일 동안 일정 기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이게 여기까지 줄 거예요. 일정 시일 동안 일정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게 대표적인 게 결혼식이잖아. 맞죠? 그래서 그 밑에 의에 보면은 네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돼. 안에 내용이 뭐냐면은 결혼식에 맞춰서 예복이 가거나 음식이 가야 되는데 안 갔단 말입니다. 그럼 바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답니다. 무슨 행위다? 정기행위라 말입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이제 해제권 발생해서 파랗게 돼 있죠? 그게 시험 포인트입니다. 정기행위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으나 해제 의사표시는 필요로 한다. 요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바로 옆에 기출지문 보면 되고. 자, 이제 무슨 불능 갑니까? 이행 불능을 합니다. 자, 이행지체. 다시 한번 볼게요. 이행지체가 되면. 자, 여러분이 계약할 때 여러분 매도인이야. 계약금 받아서 중도금 지급하지 않았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여러분이 가면 계약을 말 수 있다고? 해제할 수 있지. 무슨 권자다 여러분이? 해제권자. 상대면 무슨 불이행이 있어야 돼?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 해야 됩니까? 계약 해제 안 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바로 해제하면 돼? 안 돼? 왜? 이행지체잖아. 반드시 최고하고 상당 기간 정해서 최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야 뭐가 발생한다고? 해제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네, 된다. 이게 이행지체입니다. 이제 이행 뭐로 간다? 불능으로 갑니다. 이행 불능. 자,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 지급했는데 목적 박살나고 없다. 건물이 박살나고 없어. 그럼 해제권자 누구야 여기서? 을이지. 무슨 상태야? 이행 불능 상태야. 그러면 이 을은 계약을 막을 수 있습니까?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이거 해제를 많이 했는데도 시험장 갈 때 뭐 우리 수강생 다 이해하고 있어. 근데 답을 못 찍었을 뿐이지 이해는 하고 있는데 다른 학생들 물어보면 이거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진짜야. 응? 못 믿는 것 같은 눈빛인데. 자, 그렇다면.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머릿속에 해제하면 뭐 해야 돼? 무슨 불이행이 있어야 돼?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돼. 맞죠? 그래서 이제 이행 불능이라는 건 얘가 목적물이 박살나고 없다. 건물을 못 넘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매수인은 잔금을 안 주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핵심 단어 딱 갑시다. 546조 갑니다. 자, 그러면 이행 불능은 몇 조다? 546조다 이 말이에요. 법조문 딱 해놓으시면 되죠. 여기 법조문 적어놓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집에 가면 복습할 때 법조문도 찾아보잖아. 대답도 안 하는 거 봐라 이거 진짜. 찾아보지는 않지만 어떻게 돼요? 책은 보겠지. 보기 있으니까 이게. 맞죠? 네. 3명만 대답했어. 3명만 지금 본다고 이제. 자, 갑시다. 자, 이행 불능의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 현관편에 돼.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 이행이 불능 현관편. 이행이 불능 해제. 채권자는 계약을 말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이지.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적으로 두 번 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에서 이행 불능 경우는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이어야 되는 경우고 원시적 불능일 때는 계약 체결상의 가능성이 물을 수 있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불능이 하나인다? 후발적 불능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뒤에 문제가 생겨야 된다고. 무슨 말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동그라미 2번의 별표. 두 번째 줄에. 자, 일단 첫 번째 줄에 이행 불능 현관편을 쉬고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굴할 필요가 없다. 거기 줄 것이면 됩니다. 현금에 딱 해놓고. 자, 그리고 내가 그러면 잔금 지급할 필요도 있어, 없어? 여기 봐봐. 건물이 부사저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잔금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잔금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알겠죠? 네. 무슨 상태니까? 이행 불능 상태니까. 오케이?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옵니까? 잔금을 지급해야 해지할 수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X. 시험에 3번 나왔대, 이거. 자, 이행 불능이 되면 잔금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하고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 건물이 박살나고 없어. 내가 잔금 줍니까, 안 줍니까? 야, 계약 해제다. 이행 불능 상태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도 돈 달라고 하겠어, 안 하겠어? 상식적으로 얘가 돈 달라고 하겠어, 안 하겠어? 박살나고 없는데 이게 불능 상태인데. 맞죠? 잔금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잔금을 지급해야 해지할 수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X. 3번 나왔대, 지문으로. 알겠죠? 자,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면 밑에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옆에 기출, 30일의 기출 나오죠? 옆에 있습니다. 잔금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행 불능이면. 찾았어요? 30일의 기출 지문 있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가세요. 3번으로 가서 이행 불능을 이렇게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행 불능의 채무자의 현관펜, 채무자의 귀책 사유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줄에 매수인의 귀책 사유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행 불능을 이렇게 해지할 수는 없다. 지가 이행 불능 상태 만들고 지가 계약 해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에? 자, 보세요. 이놈이 지가 목적을 박살냈는데 지가 계약 해지하면 돼, 안 돼? 이 사람이 무슨 불행이야? 채무 불행. 그럼 상대방이 뭐 해야 됩니까? 해제권자야. 알겠죠? 지가 다 때려 빻아놓고 계약 해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지. 맞아? 채무자 지가 박살내놓고 지가 해지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기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답니다. 이해됐어요? 요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넘기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불완전이행이다. 자, 알겠네요. 불완전이행은 추가해서 완성이 가능하면 채굴 합니까, 안 합니까? 추가해서 완성이 가능하면 채굴하고, 가능하니까 이행 지체로 보고, 추가해서 완성이 안 되면 불능반영으로 가서 이행 불능 개념으로 가서 채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돼 있죠? 그 동그라미 1번, 2번 딱 줄 거 놓고, 자, 다 해놨고요. 사정 변경 시험에 낸다, 안 된다? 책에 있지만은 시험에 내, 안 내? 안 된다. 학설 대립이 또 있고 그러니까 안 내. 출제원들이. 예? 지 냈다가, 옆에 냈다가 지 어떻게 합니까? 잘린 데 적어 놔둔지. 출제위원. 알겠죠? 이거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부수 채무 불이행. 항상 맨 밑에 가면 뭐예요? 부수 채무 불이행은 계약 해제 사유가 아니다. 근데 무슨 배상을 할 수 있어? 손배할 수 있다. 맨 끝에 해제할 수 없다. 줄 거면 돼. 타이틀에 부수적 채무 불이행 해제권 돼 있는데 맨 끝에만 줄 거면 돼.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맨 끝에 있죠. 그 하자표 딱 해놓고. 자, 채권자 지체 채권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그랬죠. 맞죠? 이 책은 우리가 이불체 사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순서를 좀 바꿔놨죠, 여기는. 예. 우리 이게 이제 뭡니까? 민법 법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불체 사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예. 저 대학교 때 배울 때 이렇게 이불체 사부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시험 문제 뭐였습니까? 해제권에 대해서 논하시오. 신나게 이렇게 논해야 돼. 알겠죠?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법정 해제는 이불체 사부가 있고 뭐 최고 여부 다 해놓고 그다음에 우리 한 장 넘기면 뭡니까? 행사에 대해서 하고 그러면 해제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 또 논해야 되고 그 다 하면 뭡니까? A뿔. 아시겠죠? 지금 판소 노트가 뭐야? 옛날에 적었던 거를 그림 도식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공부는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잘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힘들었어요. 제가 얘기했죠? 네. 군대 가기 전에 뭡니까? 기본 권총을 3개 차고 갔다 그랬죠? F, 팡팡. 맞죠? 네. F 3개 차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격을 좀 잘했습니다, 제가. 사격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뭡니까? 몸에 딱 붙는 거야. 한번 정치가 있으니까 맞죠? 딱 붙으니까 충격도 완화되고. 와, 사격 좀 잘했어요. 운이 좋았죠. 맞죠? 그래서 휴가 좀 몇 번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운 좋게. 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요 내용 이 불제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 페이지 가장 중요한 거는 최고요보다. 다시 한번 해주고 복습해 갑니다. 이행 지체는 최고합니까? 지체. 최고는 지체? 최고. 불능은 안 하고. 맞죠? 사전 변경은 뭡니까? 해지 이거 안 몰라야 됩니다. 최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툼이 있으니까 안 해. 그 다음에 부수 채무 불이행은 법정의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최고하지 않는 거. 이행하지 않기로 뭐 했을 때? 명백했을 때 정기행위 최고하지 않습니다. 특약했을 때 이행 불능일 때 최고하지 않고 사전 변경은 학설 대립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이제 넘어갔어. 어디로 갑니까? 461페이지 해제권 행사 되어 있죠? 행사 봅시다. 543조 보겠습니다. 1항 계약 또는 법률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 일방이나 상방이 해지 또는 해제에 걸려 있을 때는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뭐라 그랬었노? 이게 뭡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도달주의 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우리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했잖아. 그 도달주의 취하고 있고 무슨 뭐라고 했어? 형성권 했지. 맞아요? 자, 그리고 2항 해제권도 뭡니까? 해제 의사표시, 전환 의사표시도 처리하지 못한다. 맞아요? 자, 그래서 해제도 함부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없어요. 취소권도 도달한 후에 처리할 수가 없다 했잖아.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도달주의 취하고 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두 번째 줄의 핵심이 해제권은 형성권이다. 찾았습니까? 그거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2번 가서 자, 우리가 철회나 취소, 의사표시 철회나 취소, 그 다음에 이것들은 전부 다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자, 맨 끝에 가서 제사강착은 뭐다? 취소. 맨 끝에 있죠? 법정 취소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547조의 별표 넣으시고 요 해제권의 불가분성이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4번. 네. 자, 547조 갑니다. 당사자 일방 또는 상방이 수인인 경우. 자, 수인인 경우. 자, 그러면 우리 판서노트 몇 페이지로 가느냐? 행사로 갑니다. 요 정리를 또 합시다. 행사. 필기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자, 행사. 판서노트 몇 페이지? 네.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자, 갑시다. 여기서 또 하고 갑시다. 해제권 행사는 상대방 있는 뭐라고요? 단독행위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무슨 주의 취하고 있습니까?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고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이거 외우고 있죠? 자, 됩니다. 도달하면 처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해제권에도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왜? 단독행위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해제권의 무슨 성? 불가분성이다. 547조 돼 있죠? 여기 시험의 포인트는 무슨 규정이란 거 알아야 돼? 임의 규정이다. 자, 우리가 이제 계약법에서 강행 규정은 어디 나온다 그랬어요? 임대차에서 계약 강행 규정이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대부분 임의 규정하면 다 맞아요. 알겠죠? 됐습니까? 어디 가면은 임대차 가면은 강행 규정이고 나머지는 뭐라고? 임의 규정이다. 왜 그러냐면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그런 효력이 없다라고 다 해놨거든. 무슨 말 알겠죠? 그래 됩니다. 임차인에 불리한 그런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야. 그럼 나머지는 전부 뭐 생각하면 돼? 임의 규정해도 제가 수만 문제 풀어봤지만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입니다. 그럼 당사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행사와 소멸 내용인데 547조 1항이 행사고 2항이 소멸이에요. 행사는 1인이 소멸하면 전원이 소멸합니다. 여기 있다. 해제권자가 A, B, C면 한 명이 소멸하면 다 소멸이라고. 오케이? 네. 그리고 일단 요거만 일단 정리하고 자, 그다음에 해제권 행사부터 봅니다. 여기 행사부터 여기 있어요. 행사는 해제권자가 A, B, C일 때는 전원으로부터 해야 돼. 해제권 행사, 해제권 행사, 해제권 행사. 됐어요? 근데 만일에 해제권자가 어리고 상대방이 A, B, C일 때는 전원에게 해야 됩니다. 얘한테 하고 얘한테 되고 얘한테 되고.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됩니까? 해제권 행사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누구한테 된다고? 전원에게 해야 된다고.
여기 돼 있어. 알겠죠? 그래서 해제권자가 3명인데 상대방 1명이다. 전원으로 붙어 해야 되고 해제권자가 1명이고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는 전원에게 해야지 된다고요. 법조문 자체 그대로 낸대. 알겠어요? 전원으로 붙어야 되는데 1명에게만 해도 된다 하면 맞아 틀려? 틀린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법조문 547조 1항. 당사자 일방 또는 상방이 수인인 경우, 자, 상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 해지나 해지는 자, 현관펜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 그대로 시험 나옵니다. 전원으로부터 또는 누구한테 한다고? 전원에게 해야 한다. 자, 2항. 전항의 경우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 1인에 소멸할 때는 다른 당사에도 소멸한다. 이거 봤죠, 이거? 한 명이 소멸하면 뭐라고요? 한 명이 포기로 소멸하면 나머지도 다 소멸한다. 해제권자가 ABC인데 한 명이 소멸하면 다 소멸이다. 됐죠? 이게 행사, 소멸의 불가분성이다. 547조 1항이 뭐야? 행사의 불가분성. 547조 2항이 소멸의 불가분성이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1인이 소멸하면 전원이 소멸한다. 됐습니까? 자, 정리하시면 되고 넘기면 됩니다. 넘기면 돼요. 자, 넘기면 기억번의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법조문 내용 그대로였죠? 바로 옆에 기출지문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니은번 판례 밑에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 현관펜이죠. 임의 규정이고 동그라미 2번 가서 1인이 소멸할 때 다 소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멸의 불가분성이다. 다 했어? 그 법조문 내용 그대로 옮겨놨네요. 자, 해제의 효과부터는 좀 쉬었다 해야 되겠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